안녕하십니까. 당진 1동, 3동 고대 성문 지역구의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탈석탄 정책에 따라 충남의 석탄 화력발전소 14개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당진 화력발전소 1, 4호기는 2029년, 30년에 폐쇄 예정입니다. 이는 기후위기와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결정이지만 동시에 우리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구와 지역 재정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당진시도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성장 동력으로서 당진시 수소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당진시의 수소 정책과 LNG 기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이 답변 마지막 날인데 예. 얼굴을 뵈니까 오늘 제일 나으신 것 같으네. 네. 고맙습니다. 수소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서에 의하면은 당진시에서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립 가능한 수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진시 수소 경제 로드맵 용역을 완료하였고, 수소 관련 기업이 유치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수소 암모니아 무드 건설, 수소 발전소 건설 등과 충남 제초 수소지 조성,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 수도 보강해야 한다고 건의드렸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수소 관련해 가지고 민간 기업 투자 유치 금액이 약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울산이 제일 앞서가고 있고, 또 서해안 쪽에서는 당진이 이제 수소 관련해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각 분야에서 수소 암모니아 부도는 항만과에서 하고 있고, 또 수소 연료 발전 이쪽은 이제 투자유가에서 하고 있고, 또 이 기업 유치 쪽,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된 건 없어요. 투자 유치해서 이제 항만과에서 계속 해서 보고 하고 있고, 그건 이제 부두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수소 관련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수소 암모니아 부두.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소 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부도 건설을 위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외 8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 암모니아 부도는 이미 MOU 체결이 돼 있고요. 예. 주관사가 이제 삼성물산 HDC예요. 지금 해수부하고 이 수소 암모니아 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 준설도 매립을 하려고. 그래서 주관사인 삼성물산하고 HDC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투자 의향서 보면은 한국 동서발전 주식회사도 또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 동서발전 주식회사는 그 2030년까지 폐기를 한다는 계획은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폐기에 따른 추진 계획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 화력이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6기까지 폐기되는 거로 저는 들었어요. 예. 들었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 암모니아 혼소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또 뭐 LNG 발전소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진 화력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지금 탄소 국경세 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 부도 건설에도 참여 의상은 밝혔으나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예. 자기들이 이제 석탄 저장고가 이제 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소 암모니아 부두에 투자하는 것보다 석탄 부두 비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암모니아 탱크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수소 발전을 건설하는데 투자 의향을 밝힌 데가 한국 남동 발전 주식회사하고 삼성물산인데 그 당진에 있는 동서발전 주식회사나 아니면은 한국 서부발전 주식회사가 아닌 한국 남동건설 주식회사가 동참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삼성물산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당진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MOU 체결했잖아요.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투자자는 삼성물산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남동 발전하고 먼저부터 이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남동 발전이 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여기에 이제 무슨 이 운영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이 남동 발전이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삼성물산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전소나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이제 MOU 이제 됐으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실행 계획을 세워야죠. 이게 그 실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당진이 수소 도시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LNG 기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NG 냉열 이용 기술은 마이너스 162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때 킬로그램당 200칼로리의 기화 열량이 발생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기화열이 50%를 희소하여 재활용할 경우 60에서 70%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소 연료전지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에너지 발전율이 약 72%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열을 이용한 당진시의 시책에 대하여 질의를 했는데 답변 요지서 자료에 의하면 데이터 센터 냉각장치 활용 검토, 냉열 활용 지역 연관 산업 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가스공사와 협력해 준비 나가겠음. 이러한 답변뿐이지 냉열을 이용한 대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시책이 없습니다. 냉열 활용에 대한 저희 시정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LNG 기지 냉열에 대해서는 그 한국가스공사하고 당진시하고 그 MOU 협약서에 보면 지역 그 냉열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어있지만 가스공사에서 지역 협력 사업 이런 시민들한테 협력 사업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냉열도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 가스공사에서 지금은 이제 가스 저장 탱크에서는 우리가 이 배관을 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별도 건물이 서요. 쓰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배관, 냉열 배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 관이 그대로 우리가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가 현재 계획된 게 스마트 양식장, 또 수산물 클러스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냉열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산물 클러스터 1,900억짜리 기재부 타당성 심사과에서 제가 가서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스마트 클러스터를 해 주시면 이 가스공사에서 냉열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미 협약에 돼 있고, 또 그 냉열을 이용하면 운영비의 한 30% 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 스마트 양식장을 기재부에서 해 주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연어라든지 신다리 새우라든지 이런 이 생산물을 가공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연어 같은 거 하면은 이 기온이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스마트 양식장도 우리가 냉열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전국에서 최적지다 여기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설득이 돼서 이번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스마트 양식장, 현재 이제 수산물 클러스터,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건 2가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냉열을 이용한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국내나 국외적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당진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그 순행식으로 하면은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시설이 이제 냉열을 이용하면 좋죠. 그런데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에 이 LNG 기지 이런 냉열을 이용한 사례가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그 용역을 줬어요. 데이터 센터에 이런 냉열을 이용할 수 있나 없나.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 용역이거든요. 그 용역 결과를 보고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도 송문 국가산단에 입주를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 당진 기지가 2030년도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 범위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질의 드렸던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정부의 간척 지용에 대한 정책 건의와 당진 기지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냉열 활용 스마트팜, 수산 양식, 그다음에 스마트 축산, 데이터베이스 센터, 냉열 발전, 연료 발전, 태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동계 스포츠 클러스터와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한 융복합 산업장지 등으로 육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입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간척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다시 고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해요. 여러 가지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축산단지는 줄었어요. 축산단지는 면적이 줄고 원예단지, 수출 원예단지는 면적이 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간척지를 이 스마트팜 이쪽으로 많이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학습자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서 자료는 당진 장학회 초, 중, 고 대학생별 지원 현황입니다. 이는 대학생 이상 성인 상업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계획에 대한 저희 시정 질의문의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 학습자의 평생 학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기자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인 학습자라는 게 이제 평생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당진의 시에서 평생 교육비로 지출되는 게 한 8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배움은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 행정도 학교 지원 금액도 있지만 이 평생 교육에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에서는 평생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00세 시대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고 전문 지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에 대한 평생교육은 다양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스킬스 퓨처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싱가포르 정책은 제가 예.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교육 훈련과 관련한 여건이 비슷한데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와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5년서부터 스킬스 퓨처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숙련 노동자, 만 2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500 싱가포르 달러 바우처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토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리커런스 교육 등 각 국가는 중장년층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지자체가 평생학습을 지원해야 하는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회인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한 80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배달 강좌 이런 것도 있어요. 한 5명이 모이면 요거면 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선진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 교육에 투자를 계속 해 줘야죠. 시민들한테. 그래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또 배움의 욕구를 우리 행정에서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평생 교육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진시에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장학금에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왜 성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자고 말씀드리냐면요. 성인이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려면은 학비와 생활비가 복합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대학교에 다니는 일반 사인들 예. 한테 장학금을 주자 이런 말씀이세요? 예. 무조건 다 주자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그 장학금은 이제 장학재단에서 조례에서 이제 이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이제 선정해서 지출하는데 사실상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이런 위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약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이제 의원님 얘기에 동감되는 게 뭐냐면 이 전라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전라도는 대학생 장학금을 많이 주죠. 기숙사 막 엄청나게 서울에 있는 기숙사도 다 지원해주고 그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졸업하고서 전라도로 오는 학생들이 없더라. 전부 다 서울로 취업을 하지 장학금만 계속 지출하는데 사실상 고향에 와서 지역 발전에 일어난 학생 젊은 층이 없더라. 서울만 좋게 만들어주더라.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가 전라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사실상 고향에서 와서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는 학생들이 없죠. 거의 수도권으로 다 가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이렇게 들어가서 취업해서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위해서 학업을 계속 사인들이 한다. 그러면 장학금을 당연히 저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으로서 줄 의향이 있으시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진시가 성인 학습자의 대학 장학금을 지원 등 평생학습 정책을 더욱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평생학습 대상 최우수 도시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삽교 함상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삽교 함상공원 유지 관련 업무가 2025년도 조직급판에 따라 당시 도지공사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요? 예. 삽교 함상공원에는 두 척의 함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함 1958년에 건조되었으므로 66년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는 전조함이라고 1982년도에 건조되었으므로 43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노후되고 고틀에 불과한 함선이 두 개가 있고요. 그 함선 정박한 그 밑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빠르게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지 의문이 갑니다. 2023년도에 해양 레이저 관광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답변 요지서에 의하면 사업 변경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해군에 협의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에 20억에 선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그 군함이 오래돼 가지고 녹슬고 부식되고 해가지고 과연 이 부식된 군함에 투자를 해야 맞는 건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억을 그러면 군함에 투자하지 말고 그거를 공원 쪽에 이제 드론 우리가 이 쇼를 하잖아요. 그러면 드론 쇼에 맞게 이제 이 거기 광장을 좀 정비를 해야 돼요.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광장을 정비하는데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활용 가치나 이런 게 떨어진 그 함산공원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다른 공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지를. 그거는 이 함산공원 배 두 척을 가지고 올 때 예. 이 해군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예. 협약이 이제 도청하고 당진시하고 해군하고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해군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변경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함산공원 처음 들어올 때 그 내부 뭐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됐어요. 거의 30억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30억을 투자하는 바람에 거기 입장료를 뭐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해군에서 조건부로 그거를 해야 군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이 조건이 있어서 그 박물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걸 뭐 보는 사람도 별로 없죠, 지금. 그래서 그 박물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애야 된다. 없애고 다른 용도로 써야지 뭐 옛날 거 그대로 지금 가지고 가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게 이제 조금 있으면 부식돼서 도저히 이제 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군 보고 가져가라고 하든지 조치를 해야죠. 그 애당초에 함산공원이 설립될 때 충남도하고 당진시하고 일반인들이 합자 투자해서 설립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은 그 민간인도 빠져나가고 충남도도 빠져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에서 심대평 지사 있을 때 그 군함을 이제 해군 참모총장하고 협의가 돼서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설치할 거냐 해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태안, 보령, 서산, 뭐 당진이 경쟁이 붙었었죠. 근데 태안이 제일 적극적으로 있고 우리가 이제 당진이 1순위로 용역 결과 나왔는데 태안에서 엄청 항의가 됐었죠.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배 두 척 끌어올 때 저도 진주를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가끔 가서 보면은 바닥에 보면은 이게 부식돼 가지고 이렇게 구멍 나고 막 그랬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이제 사진 찍은 것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존치를 한다면은 예산 투자해도 표시가 안 날 것 같고 이거를 아예 그러면은 해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어차피 오래되면 철거를 해야죠. 그 지금 이 외부 도장하는 것만 해도 몇 억 들어가요. 네. 두 척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지만 그 페인트 도장하는 자체만 해도 몇 억씩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저 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앞으로는 해군에서 가져가든지 폐기 처리하든지 해야 될 테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립 가능한 수소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수소 거점 도시 당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와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환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재교육과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에너지 전환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교육 등을 만드는 등 성인 대상 평생학습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안전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